꿈을 이루는 비결과 프록터,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을 막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당신이 원하는 삶과 당신을 갈라놓는 것이 정부나 취업시장, 기회 부족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당신이 지금 당장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전심으로 결정을 내리는 날, 당신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바뀝니다. 마치 주파수 다이얼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의심이라는 잡음에서 벗어나 아이디어와 사람, 자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채널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처럼 훌륭하고 자유로우며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후에 학습된 조건들은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고 꿈을 꾸기 위해 허락을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다시 프로그램될 수 있습니다. 용기와 목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를지라도 이것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결단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길을 찾으려다가 멈춰버립니다. 저는 다르게 합니다. 저는 먼저 결단을 내리고 그러면 길이 나타납니다. 저는 자신에게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언제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언제는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는 정확히 알지만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야 할 때는 더듬거린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나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실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더 생각해보자라고 말하고 있다면 사실 당신은 계속해서 똑같은 상태로 있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밥, 저는 시작할 돈이 없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쩌죠? 사람들이 저를 비웃으면 어쩌죠? 저는 이런 반대 의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판단에 대한 두려움, 사기꾼 증후군,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제게 말해주세요. 만약 당신이 시작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결정을 몇 달 동안 미루다가 더 단순한 기회들, 예를 들어 가격이 오른 강의, 소원해진 인맥, 재능은 덜하지만 더 결단력 있는 누군가에게 돌아간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내일은 왜 달라져야 하나요? 결단하지 않는 대가는 항상 시작하는 위험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는 결단을 주파수 조절로 봅니다. 당신의 목표가 둘리는 특정 대역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결단할 때, 당신은 자신을 그 대역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아이디어와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방향입니다. 당신의 초점은 선택적이 됩니다. 당신은 이전에 무시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또 다른 간단한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만약 그 아이디어가 저를 움직이지 않거나 크게 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목표가 아닙니다. 올바른 목표일 때는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열망, 에너지, 심지어 전율까지 느낍니다. 감정은 진동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것을 믿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이 오늘날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빚에서 벗어나고 저축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특정 저축 금액과 날짜를 결정하세요. 언젠가 돈을 모아야지가 아니라 10만엔을 6월 30일까지라고 결정하세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그 돈을 지키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고 두 번째 수입원을 만들고
잠자고 있던 인맥을 되살려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성장할 수 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나요? 이직을 결심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직무와 분야를 정하고 매일 그 직무의 전문가가 할 법한 행동을 하세요. 기술을 향상시키고 사례 연구를 발표하고 정보성 대화를 요청하고 그 분야에 있는 누군가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건강을 원하시나요? 당신이 원하는 몸을 결정하고 이미 그 몸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수면을 우선시하고 매일 간단한 움직임을 가지세요. 20분에서 30분 걷기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주방 환경을 재구성하세요. 보세요. 모든 경우에 결단이 당신의 인식을 바꾸고 그에 따라 당신의 행동도 바뀝니다. 저는 항상 돈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감정적인 방아쇠가 당겨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족하면 어쩌지?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것을 잃으면 어쩌지? 만약 잘못되면 어쩌지?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질문으로 되돌려줍니다. 만약 잘 된다면 어쩌지? 용기가 나타나기를 3년이나 기다리는 것보다 행동하며 6개월 동안 더 많이 배우게 된다면 어쩌지? 당신의 두려움이 멈추라는 경고가 아니라 이제 당신이 다른 수준에서 놀고 있다는 신호라면 어쩌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 것에 돈을 씁니다. 여기 구독료, 저기 패스트푸드, 저기 할부. 그리고 자신에게 투자할 내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다를 가직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로 바꾸세요. 결단이 진실할 때 우선순위가 당신의 예산을 재정렬합니다. 잠시 멈춰서 간단한 초대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10초 동안 멈추고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명확하고 긍정적으로 마치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적어보세요. 저는 즐거움과 수월함을 가지고 날짜까지 목표를 달성합니다. 다 했나요? 이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목표가 너무 작거나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수정하세요. 올바른 목표는 당신을 움직입니다. 올바른 목표는 목적의 냄새를 풍깁니다. 저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비대 파무트하기도 전망도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에서 일하며 해마다 똑같은 결과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삶이 과거의 초상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돈보다 더 많은 빚이 있었지만 저는 저 자신에게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집요하게 공부하고 작은 청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결단이 제 현실을 재정렬했습니다. 제 일을 한 번도 주목한 적이 없던 고객들이 나타났고 제가 알지 못했던 파트너들이 생겼으며 있을 법하지 않던 기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반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주파수와 일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공개적인 예시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짐 캐리가 아직 유명해지기 전 그는 미래 날짜가 찍힌 수백만 달러 수표를 자신에게 쓰고 자신이 상상했던 배우인 것처럼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방법을 논할 수 있지만 결단의 힘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법의 수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과 끈기, 그리고 초점을 재프로그램하는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결과를 바꿉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감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대신 이미 그 역할을 맡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로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항상 결단을 굳히기 위한 세 가지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가르칩니다. 첫째, 명확히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날짜가 포함된 간단한 문장으로 적으세요. 둘째, 헌신하세요. 당신을 게임에 참여시키는 최소한의 공개적 행동을 하세요. 메시지를 보내거나, 대화를 예약하거나, 첫 고객을 발표하거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열거나, 도메인을 구입하거나, 첫 수영 수업을 예약하세요. 셋째, 조절하세요. 매일 아침, 저는 2분 동안 제 결단을 다시 살펴봅니다. 큰 소리로 읽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시각화하고, 오늘 이것이 진실임을 증명할 다음 10분짜리 행동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반복은 우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방해를 멈추고 협력하기 시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만약 실패하면 어쩌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실패는 피할 수 없고 필수적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미세 조정입니다. 저는 한 번의 결과로 제 진전을 측정하지 않고 결단의 일관성으로 측정합니다. 매일의 결단입니다. 당신은 확고한 결단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우유부단하게 사는 뛰어난 재능들을 능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결단 없는 재능은 쓸모없는 잠재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패턴 파괴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을 준다면, 아무런 헌신 없이 오늘 50만 엔을 받는 것, 또는 당신의 목표에 대해 30일 동안 공개적으로 헌신하고 앞으로 6개월 안에 500만 엔의 기회를 얻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돈을 택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을 선택합니다. 저는 당신이 이것을 간직했으면 합니다. 만약 당신이 볼 수 있다면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는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프로젝트입니다. 당신이 결단할 때 당신은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미 이룬 사람처럼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당신의 환경이 이것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긴급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당신이 미루고 있던 메시지를 보내세요. 10분짜리 행동을 위해 일정의 20분을 확보하세요. 첫 불완전한 판매를 하세요. 첫 서투른 영상을 녹화하세요. 첫 부끄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단이 내일 가능한 것을 재정의합니다. 원한다면 아주 실용적인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8시간 동안 단 하나의 목표를 선택하고 당신의 결단을 증명할 3가지 최소한의 행동을 하세요. 첫째, 목표를 날짜와 함께 쓰고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로 읽으세요. 둘째, 당신을 결과에 노출시킬 공개적인 행동을 하세요. 회의를 예약하거나 제안서를 발표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보내거나 선주문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행동 말입니다. 셋째, 목표에 가까워지지 않는 지출을 없애고 그 금액을 배우고 생산하고 배포하는 데 사용하세요. 이 48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결단할 자신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단이 자신감을 만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파수가 바뀌는 방식입니다. 의심에서 성취로 말입니다. 크게 꿈꾸는 것은 결코 누구에게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작게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정확히 그 작은 꿈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당신을 설레게 하지 않고 당신을 활력 있게 깨어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있는 곳에 머물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요구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또는 세상이 당신을 허락할 것인지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유일한 질문은 내가 이것을 정말로 원하는가?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 미안해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당신도 저는 그냥 작은 집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그냥 빚 없이 살고 싶어요. 저는 그냥 안정적인 직업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망하지 않기 위해 적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나요? 작게 꿈꾸는 것은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을 비판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을 미쳤다고 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작게 꿈꾸는 것은 용기를 요구하지 않고 진전을 낳지 않으며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우지 않습니다. 반면에 크게 꿈꾸는 것은 당신을 드러내고 바로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속에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삶의 방식을 시각화했을 때 저는 그곳에 어떻게 도착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원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저는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곳으로 여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는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훈련입니다. 과학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강렬하게 시각화할 때 당신이 실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뇌의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림픽 선수들이 매일 시각화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장비를 만지기도 전에 자신을 승자로 보고 몸은 마음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를 보세요. 그는 단순히 기술 기업가로 만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이동하는 방식을 바꾸고 화성을 식민지화하며 에너지 산업을 변화시키는 것을 꿈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그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작게 꿈꿨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 만큼 충분히 크게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몇 사람들만 깨닫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비판은 당신이 평범함 속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무언가를 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크게 꿈꾸는 것은 억만장자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책을 쓰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왜 미루었나요? 너무 크다고 느껴졌기 때문인가요? 신경과학은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나 대담한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난전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만족과 행복을 보고한다고 보여줍니다. 삶은 당신을 흥분시키지 않는 꿈의 에너지를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고 싶다고 결심했을 때 저는 청중도, 돈도, 구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꿈꿨습니다. 그리고 10명 앞에서 연설할 때마다 저는 마치 1000명 앞에서 연설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가 단순한 방에서 강연할 때마다 저는 자신을 국제적인 무대에 있는 것처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무대가 나타났고 사람들이 나타났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우스꽝스러워 보였던 꿈이 저에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강당에 처음 들어섰을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크게 꿈꾸는 것이 오만함이 아니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제 당신을 자극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계 없이 꿈꾸는 것을 허용한 것이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쓴 것이 언제였나요? 당신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작은 꿈 뒤에 숨고 있나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보장을 받는다면 당신은 정말로 무엇을 성취하고 싶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진정한 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을 위한 저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 너무 커 보이는 꿈 하나를 선택하고 마치 이미 현실인 것처럼 쓰세요. 종이에 적고 큰 소리로 읽고 눈을 감고 그것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세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이미 성취한 사람처럼 말하세요. 이미 그 수준에 속한 사람처럼 걸으세요.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고 두려움이 열정으로 바뀌며 기회가 이전의 일상만 존재했던 곳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볼 수 있다면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말해주세요. 실망하지 않기 위해 계속 작게 꿈꿀 것인가요? 아니면 마침내 크게 꿈꾸고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발견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줄 것인가요? 두려움은 예에 바릅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고 지금은 아니. 더 잘 생각해봐. 만약 잘못되면 어쩌지?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중간에 멈춥니다. 저는 두려움이 시장, 정부, 상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우리가 태어난 후에 강요된 프로그램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훌륭한 진동 속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을 낮추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조건화는 재프로그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제가 전념하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저는 마음의 주파수를 돌려 제가 성취하기로 선택한 것과 일치하는 아이디어, 사람, 자원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미리 어떻게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결단하면 어떻게가 한 걸음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가장 마비시키는 반대 의견은 무엇인가요? 저는 돈이 없어요. 만약 제가 실패하면? 만약 사람들이 저를 비웃으면? 만약 제가 충분히 좋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같은 역에 머물게 하고 같은 잡음을 듣게 하려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들로 안개를 걷어냅니다. 만약 잘 된다면 어쩌지? 용기가 나타나기를 3년이나 기다리는 것보다 행동하며 30일 동안 배우는 것이 더 많다면 어쩌지? 비웃음은 30초 동안만 지속되고 후에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된다면 어쩌지? 목표가 진실할 때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좋은 의미의 부름, 가슴 설렘을 느낍니다. 감정은 진동에 대한 의식이며 바로 그때 당신은 일상보다 더 큰 무언가와 자신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두려움이 가장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나에게 투자하지 않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 것에 무의식적으로 돈을 씁니다. 이것은 신중함으로 위장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목표를 명확하게 날짜와 함께 정의하고 이미 자신의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매일 작은 증거를 만듭니다. 수입의 10%를 따로 떼어놓고 목표에 가까워지지 않는 지출을 줄이며 공개적인 행동을 합니다. 제안서를 보내거나 선주문을 시작하거나 대화를 예약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행동 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 후에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긴급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언제 하실 건가요? 올바른 대답은 지금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대기업 팀을 위한 훈련을 진행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높은 보수와 중요한 사람들이 방에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 두려움이 완전히 밀려왔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마음은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저는 거의 연기를 미루겠다는 메시지를 보낼 뻔했습니다. 변명은 준비되어 있었고 분별 있게 보였습니다. 대신 저는 제가 가르치는 대로 했습니다. 결단을 재확인하고 이미 그것을 전달한 것처럼 제 목표를 다시 보았고, 만약 내가 볼 수 있다면 나는 해낼 수 있다를 되뇌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방으로 들어갔고 처음 3분 안의 불안감은 존재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인맥, 계약, 그리고 제게 필요했던 확신을 가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두려움은 음악이 시작되기 전에 잡음일 뿐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안도와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을 거의 포기할 뻔했던 것에 대한 제 자신에 대한 웃음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예시를 원하나요? 조앤 K 롤링은 여러 번 가뇨라는 말을 들었고 집을 따뜻하게 하려고 동전을 세면서도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기회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이미 내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코닥을 보세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고도 필름 카메라의 편안함에 갇혀 그것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세상은 주파수를 바꾸었고 회사는 정지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우유부단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당신에게 가져와 봅시다. 오늘날의 실제 산말입니다. 빚에서 벗어나고 싶나요? 금액과 날짜를 결정하세요. 언젠가 돈을 모아야지가 아니라 10만 엔을 6월 30일까지라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들어오는 모든 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경력 전환을 원하나요? 직무와 분야를 선택하고 당신의 결단을 증명하는 10분짜리 행동을 매일 하세요. 정보성 대화를 요청하거나 작은 연구를 발표하거나 그 분야에 있는 누군가의 간단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건강을 원하나요? 먼저 행동하세요. 매일 20분에서 30분 걷고 밤에 30분에서 60분 더 자고 주방을 재정비하세요. 당신이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환경이 반응하고 마음은 관성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저는 두려움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당신의 귀에 강의가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자신감이 부족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결단에 앞서지 않습니다. 자신감은 연속적인 행동 경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강력한 지름길이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빕니다. 이미 성취한 사람처럼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사세요. 이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주파수를 위한 당신의 마음의 조절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할 때 당신의 인식 필터가 바뀝니다. 당신은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의심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기회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두려움을 실제로 해체하기 위한 72시간의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 정말로 중요한 목표를 긍정적인 문장으로 날짜와 함께 쓰세요. 2. 항상 당신을 막는 3가지 반대 의견을 목록으로 만들고 각각 옆에 그 반대 의견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작은 행동을 쓰세요. 돈이 없나요?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시간이 없나요? 협상 불가능한 20분을 예약하세요. 자신감이 없나요? 당신의 해결책을 설명하는 60초짜리 영상을 녹화하여 잠재 고객에게 보내세요. 3. 공개적인 행동을 하세요. 당신을 결과에 노출시킬 움직임을 만드세요. 발표하거나 보내거나 예약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4.
매일 아침 2분 동안 당신이 결과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오늘 이것이 진실임을 증명할 다음 10분짜리 행동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결국 당신은 마법처럼 두려움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단에 의해 궁지에 몰렸을 때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큰 적은 실패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적은 우유부단함입니다. 당신이 볼 수 있다면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단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의 주파수에서 유지하며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 세상은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는 잡음일 뿐입니다. 다이얼을 돌려볼까요? 당신이 정말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이미 원하는 것을 성취한 것처럼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흉내내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말, 그리고 행동을 당신이 만들기로 선택한 현실과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 온 세상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라디오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주파수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소리는 왜곡될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주파수를 맞추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흐릅니다. 그리고 올바른 주파수는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사람처럼 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밥, 돈이 더 많아지면 옷을 더 잘 입을게요. 시간이 더 많아지면 공부할게요. 성공하면 자신감 있게 행동할게요.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야만 더 많은 돈,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세상이 당신에게 당신 자신의 삶의 주인공처럼 행동할 허락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저는 마이클 펠프스의 예를 상기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올림픽 경기 전에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각 스트로크를 수백 번 헤엄쳤습니다. 그는 챔피언처럼 느끼기 위해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작 신호가 들리기 훨씬 전에 이미 자신을 승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의 몸은 그의 마음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에 의해 증명된 실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신이 어떤 행동을 강렬하게 상상할 때와 실제로 그것을 수행할 때 뇌의 동일한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즉, 이미 성취한 것처럼 정신적으로 사는 것은 말 그대로 승리를 위해 뇌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당신의 일상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재정적 독립을 원하나요? 이미 자신의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세요. 재정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모든 수입의 일부를 투자하세요. 경력 전환을 원하나요? 당신이 되고 싶은 전문가처럼 행동하세요. 당신의 분야에 대해 읽고 부업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분야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미 그 커뮤니티의 일원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건강을 개선하고 싶나요? 이미 활력과 규율을 가진 사람처럼 옷을 입고, 먹고, 움직이세요. 잘 보이기 위해 살이 빠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할 자유 시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할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행동하세요. 기분은 그 후에 옵니다. 저는 제가 국제적인 연설가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저는 청중도, 초대도, 심지어 그럴 만한 구조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이미 인기 있는 연설가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공부하고,
연설문을 쓰고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비록 실제로는 10명의 사람들 앞에서만 연설할지라도 마치 1000명의 청중 앞에 있는 것처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열정과 확신, 그리고 자세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예측할 수 없었던 순간 문들이 열렸습니다. 과장되어 보였던 그 자세는 사실 저를 국제적인 무대로 이끈 씨앗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가지지 않은 것을 살고 있으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면 어쩌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두려워 당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당신보다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 승자처럼 행동하는 용기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앞서 나가는 동안 당신은 얼마나 자주 부끄러움 때문에 변화를 미루었나요? 우스꽝스러움의 대가는 몇 초 동안만 지속됩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의 대가는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행동과학도 이것을 설명합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 즉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성공 경험에 의해 구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실제 성공과 강렬하게 경험한 정신적 시뮬레이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즉, 당신이 이미 성취한 것처럼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 안의 성공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감이 커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도전을 남기고 싶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당신이 막혀있다고 느끼는 삶의 한 분야를 선택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이미 성취했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3가지 특정 태도를 쓰고 매일 실천하세요. 돈이라면 이미 번영한 사람처럼 재정을 정리하세요. 건강이라면 이미 활력을 가진 사람의 습관을 선택하고 유지하세요. 경력이라면 이미 그 분야의 권위자인 사람처럼 소통하세요. 이 7일이 끝났을 때 당신의 에너지, 자세, 그리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결국 이미 성취한 것처럼 사는 것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 세상은 당신이 이미 도착한 것처럼 당신을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동영상을 통해 단 한 가지를 가져가고 싶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단하고 크게 꿈꾸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지금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외에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동영상이 당신이 지금보다 1%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지혜의 여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